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8번으로 볼게요. 10페이지에 8번. 자, 현서상에는 제7기 11월 1일 날 향후 6개월분 임차료 9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의 거래에 대하여 보기와 같이 분개하였다. 어떻게 분개했어요? 성급 임차료로 했네. 그러면 자산 처리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자, 11월 1일입니다. 그러면 먼저 줬으니까 선급 임차료로 회계 처리했대. 9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줬다. 현금 9만 원 이렇게 했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한 달에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9만 원을 6개월분이다 라고 했으니까 6으로 나눠주면 한 달에 15,000원씩인가요? 한 달에 15,000원. 그럼 이제 결산은 12월 31일이니까 결국 이건 뭐 그림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단기분 임차료는 2달이죠. 2달. 자, 한 달에 15,000원씩 11월 달, 12월 달 2달만 단기분 임차료.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성급 임차료를 했으니까 단기분 임차료 반대로 와야죠. 자, 얼마? 3만 원. 그러면서 3만 원은 먼저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급 임차료를 3만 원 이렇게 빼버리면 그럼 여기에 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3만 원, 대변에는 선급 임차료 3만 원 하여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우리 회사는 11월 1일 날 임차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임차료 9만 원, 현금 9만 원 이렇게 하는 회사는 자, A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했고 B라는 애는 이렇게 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12월 말일 날 어떻게 돼요? 자, 임차료가 6개월분이면 한 달에 15,000원씩. 그러면은 12월 말일 날, 자, 2달만 단기분 임차료고, 먼저 준 임차료는 몇 달이 될까? 4달이 되겠죠? 그럼 4달이니까 6만 원이 먼저 준 임차료다. 그래서 선급 임차료를 6만 원 이렇게 만들면서 단기분 임차료 중에서 6만 원은 단기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는 요게 정답이고 요렇게 했을 때는 요게 정답이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9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9번. 주식회사 대한은 X1년 8월 1일 임차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8월 1일 날 1년분 임차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주면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임차료 12,000원 이렇게 돼 있죠? 현금 12,000원 이렇게 났다. 그럼 우리는 12월 말일 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럼 딱 상식적으로 임차료니까 여기는 무조건 먼저 준 게 얼마냐 이거 따져야죠? 선급 임차료 따져주고. 그러면 1년분이니까 한 달에 1,000원씩이죠? 그러면은 8월부터 자 8, 9, 10, 11, 12 5달만 단기분이고 7달은 먼저 준 거죠. 따라서 여기서 선급 임차료는 7,000원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임차료를 7,000원 이렇게 죽이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네요. 차변에 선급 임차료 7,000원, 임차료 7,000원 이렇게 하면 끝. 자, 오늘 문제 바꿉니다. 9번. 주식회사 대한은 2001년 8월 1일 날 임차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액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될까? 자, 8월 1일 날 자산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은 선급 임차료로 회계 처리했다. 이 소리죠? 선급 임차료 12,000원, 현금 12,000원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자, 이제는 12월 말일 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먼저 준 게 아니라 단기분 임차료가 얼마인가 단기분만 따지면 되죠? 단기분은 5달. 따라서 5,000원이 되겠네. 그러면 5,000원만큼은 먼저 준 게 아니니까 뭐를 없애요? 선급 임차료를 5,000원 이렇게 죽여버리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다. 이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 8, 9까지 했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3페이지에 이번에는 수익과 비용의 발생. 자, 수익과 비용의 발생.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손익의 예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건 이제 문제를 나가기 전에 하나의 그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X1년도예요. X1년도 1월 1일 날, 자, 우리가 이제 집세를 줬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집세를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제 8개월만 줬어요. 8개월만. 8월 말까지. 그러면 1월 1일 날 8개월을 분을 먼저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하면 1월 1일 날 임차료 8만원, 현금 8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2월 31일이 된 겁니다. 자, 12월 31일이 됐어요. 그럼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은 8달은 지급을 했는데 여기 있는 4달. 4달은 아직 못 줬잖아요. 그럼 이제 집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4달분 집세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장님, 미안한데요. 내년에 드릴게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도 집세 12,000원 하고, 그 다음에 12만원, 맞지? 12만원. 내년도 집세 12만원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못 준 거 4만원에서 내년도에 16만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안 돼 그러겠지만, 뭐, 그러면 나가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 알았어. 이제 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회사가 12월 결산이 됐다면, 자, 우리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러면 이거를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현금주의 손익계산서를 그리게 되면 X1년도에는 집세가 얼마로 기록이 돼요? 8만원이 기록이 되겠고, 그 다음에 X2년도에는 12만원에다 4만원에서 16만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지. 자, 우리 회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발생주의라고 그랬어.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발생한 거야? 12 이렇게 발생을 한 거지. 그래서 24만원이 발생을 한 거지. 8, 16이 아니잖아요. 근데 현금은 이렇게 줬어. 현금은 이렇게 줬다 하더라도 회계 처리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12로 기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결국 4달분 집세가 더 발생을 한 거죠. 그럼 4달분의 집세를 발생을 했으니까 4만원을 더 늘려서 당연도 12만원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안 줬잖아. 돈이 없어서 못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말일 날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미지급 임차료 이렇게 해갖고 4만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현금주의는 이렇게 되지만 얘는 이제 발생주의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발생주의에서는 X1년도에도 임차료가 얼마로 기록이 될까? 12만원으로 기록되고, X2년도에도 임차료가 얼마로 기록이 돼요? 12만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어떻게 해주면? 요 12월 말일날 요런 수정분계 하나만 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발생주의로 전환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한번 이걸 T자를 그려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우선 임차료 계정을 그리면, 임차료 계정을 그리면 1월 1일 날 현금 8만원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월 말일 날 임차료가 4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미지급 임차료가 4만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미지급 임차료 계정이 만들어지겠지?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 임차료가 12월 31일 날
얼마가 돼요? 임차료 4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무슨 날이야? 결산. 결산이면 장부에 마감을 합니다.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그래서 손익으로 얼마가 가요? 12만 원.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박치기 하면 차변의 손익 얼마? 12. 대변에는 임차료 12.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에 얼마로 기록이 돼요? 요 발생주의에 의해서 임차료가 12만 원 딱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1월 1일 날이 되면 요걸 뒤집어라 그랬습니다. 뒤집어주면 차변에 뭐가 돼요? 미지급 임차료 4만 원. 대변에는 임차료 4만 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12월 31일 날 얘는 부채니까 차기 2월이 됩니다. 4만 원. 그러면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4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1월 1일 날 미지급 비용 차변에는 어떻게 돼요? 1월 1일 날 임차료가 4만 원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임차료 계정 대변에는 1월 1일 날 미지급 임차료 4만 원 이렇게 해서 1월 1일 날 재대체 분계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X2년도에는 얼마를 줘야 될까? 밀리지 말고 다 준다면 16만 원을 주겠죠. 그러면 이제 X2년도에 자, X2년도 뭐 3월 1일 날 16만 원을 현금으로 줘보세요. 그러면 16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여기에 임차료 16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임차료 계정 차변에는 3월 1일 날 현금이 얼마? 16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X2년도에는 다 줬으니까 수정분계가 없겠죠. 12월 말일 날 수정분계 안 하고 여기가 얼마로 가겠어요? 손익 1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12만 원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12월 말일 날 수정을 안 하게 되면 8, 16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게 조 수정 분계를 함으로써 12, 12 이쁘게 발생주의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예상했죠? 자, 손실을 예상했다. 그러면 미지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을 예상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직 못 받은 거니까 미수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를 더 해보면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자를 받는데 자, 한 달에 10,000원씩 이자를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한 달에 이자를 받으면 12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 그래서 9만 원만 갖고 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랬더니 내년도에 준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월 1일 날 자, 회계 처리해 볼게요. 현금이 얼마 들어왔느냐? 9만 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는 뭐로 들어온 거다?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9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X1년인데 사실은 얼마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X1년, X2년이라고 하고 X1년에 9만 원만 받았어요. 그러면 못 받은 거 3만 원은 그 다음 연도에 받겠네. 그러면 X2년도에는 15만 원이 들겠지. X2년 거 12만 원하고 여기서 못 받은 3만 원이 여기 와서 받게 되면 X2년도에는 이자로 얼마가 들어올까? 15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얘를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은 똑같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X1년도 수익은 9만 원이 기록되고 X2년도에는 15만 원으로 기록되니까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발생주의로 하게 되면 얼마씩 기록이 돼야 된다? 12, 12로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2월 31일 날 수정을 해주자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자 수익이 9만 원은 받았고 아직 못 받은 게 얼마 있다? 3만 원도 단기에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자 수익을 얼마를 더 늘려줘요? 3만 원을 늘려주는 거야. 근데 못 받았잖아. 얘는 받은 거고 얘는 못 받았어도 그러면은 못 받았지만 미수이자 3만 원 또는 미수수익 3만 원 계정 과목은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래서 이자로 나오면 이자로 하는 거고 어차피 우리는 뭐 객관식인데 뭐 그래서 따질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자 수익 계정에 10월 1일 날 현금 9만 원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일이 되면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12월 말일 날 미수이자 3만 원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또 뭐를 만들어줄까? 미수이자 계정을 만들어야죠. 그럼 미수이자 차변에는 이자 수익이 3만 원 이렇게 해서 자, 요 놈을 이렇게 수정분기해서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오늘은 결산 장부 마감해야 되겠네. 자,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이렇게 감으로써 돈은 9만 원밖에 안 받았지만 차변에 이자 수익 12 손익 12 해가지고 자 손익 계정에는 얼마가 기록이 돼요? 돈은 9만 원밖에 안 받았지만 12월 말일 날 이자 수익이 얼마로 기록된다? 12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장부 마감합니다. 그러면은 자, 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산이죠. 자산부채 자본은 자기로 2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3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 날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디채 이렇게 해줘야죠. 자, 그러면 차변에 뭐가 돼? 이자 수익이 3만 원, 미수이자 3만 원 이렇게 해서 X 이래버리면 그냥 무조건 기계적이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 시험 볼 때는 얘를 물어보진 않아요. 뭘 물어봐? 요거를 물어보게 되는 거다. 그래서 12월 31일에 회계 처리만 잘 하시면 되고 그냥 배우는 김에 아 이렇게 원리가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미수이자는 여기로 가죠. 1월 1일 날 이자 수익이 3만 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차변에는 1월 1일 날 미수이자가 3만 원 이렇게 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연도 X2년도에는 얼마를 받게 될까? 그때는 제대로 받자고. 그러면 12만 원하고 X2년 거, 그 다음에 X1년에 못 받은 거 3만 원에서 15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12월 말일날 받자고 그냥. 그러면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15만 원이 들어오면서 얘는 뭐가 될까요? 그냥 이자 수익으로 15 이래버리면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이자 수익이 일로 옵니다. 일로 오면 12월 말일날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 15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오늘이 무슨 날? 결산. 그러면 15에서 3만 원 빼니까 12만 원만 12월 말일날 어디로 간다? 손익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가면 닥치게 하면은 차변에 뭐가 돼요? 이자 수익이 12 손익이 12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손익계정에는 다음 연도 손익계정에는 12월 31일 날 이자 수익 12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과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회계는 과학이다. 침대는 과학이다가 아니라 회계는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제 해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수익과 비용의 예상. 자, 또는 발생이다. 자, 그러면 이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문제 1번. 다음에 연속된 거래를 분개하고 계정에 기입하자.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는 거니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원리를 좀 잘 이래서 이런 이 회계 처리를 하는구나.
그런 정도만 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1번 1월 1일 날 우리 회사는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 계약하였다. 월 임차료는 5만 원이고 임차료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1월 1일 날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뭐만 한 거예요? 계약만 한 겁니다. 임차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세는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6개월마다 내기로 했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1월 1일 날은 분계 없습니다. 6월 30일 날 6개월분 임차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이제 우리는 6월 30일 날 임차료를 줬으니까 임차료 30, 현금 30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그려야 돼요? 임차료 계정을 그립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30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일에 얼마를 줘야 돼요? 30만 원 줘야 되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못 줬어요. 그래서 12월 말일날 6개월분 임차료 미지급액 30만 원을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하고 단기분 임차료를 집합손익에 대체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하나도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만 하면 돼. 원래는 그냥 12월 말일날 30만 원만 딱 줬으면 행결 좋을 거를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데 어떡하느냐. 그래도 못 줬어도 단기에 발생을 한 거다. 그럼 발생주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돈은 안 줬어도 집세가 30만 원 또 발생한 걸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라. 근데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줬으면 현금이지만 아직 안 줬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미지급 비용이 30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미지급 임차료 30 이래도 되는 거고. 끝. 그럼 이제 임차료 규정 차변에 12월 말일 날 미지급 비용이 30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지급 비용이 나오겠죠. 자, 미지급 비용의 대변에다가 임차료 12월 31일 날 임차료 30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결산 끝. 그럼 오늘은 무슨 날? 결산날, 장부 마감회의죠. 자, 장부 마감하면 임차료는 비용이야.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60. 자, 그리하여 박치기 해주면 차변의 손익 60, 임차료가 60 이렇게 해서 12월 말일 날 손익으로 60만 원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은 얼마만 줬지만 30만 원만 줬지만 60만 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미지급 비용은 12월 31일 날 부채니까 차기로 2월. 그러면 1월 1일 날 전기에서 32월 이렇게 되겠죠. 차기 2월은 무조건 전기 2월이니까.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1월 1일 날 어떻게 주자 그랬어요. 1월 1일 날 요거를 뒤집어라 이랬죠. 자, 뒤집으면 차변에 미지급 임차료 30, 대변에 임차료 30 이렇게 1월 1일 날 재대체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미지급 비용 여기 차변에 1월 1일 날 임차료 30 이렇게 해서 미지급은 없어지고 여기에 가면은 임차료에 미지급 비용이 얼마? 30 이렇게 와 있어 스탠바이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7월 1일 날 그냥 1년분 다 주자고.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자, 한 달에 5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X2년도 60만 원 하고 X1년도에 못 준 거 30만 원에서 90만 원 다 떨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미안해서 7월 1일 날 90만 원을 현금으로 우리가 준 거예요. 우리가 미안해서 미안해 작년에 밀렸지 올해는 내가 미리 줄게 해갖고 90을 줬어요. 그럼 그때도 그냥 여기다가 임차료 90 이렇게 써버리면 집수로 준 거니까. 그러면 임차료 계정 차변에는 7월 1일 날 현금이 얼마? 90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작년에 안 준 거 30을 까버리게 되지.
그러면 12월 말일 날은 얼마만 손익으로 가요? 60만 원만 손익으로 가서 결국은 X1년도, X2년도 똑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지?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마.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네 시험에는 뭐만 나온다? 요것만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것만 시험에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그지 같은 놈이 1월 1일에 재수정 분기는 그럴까봐 내가 이걸 설명하는데 1월 1일에 재수정 분기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한 거 뒤집어라. 뒤집기만 해버리면 끝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만약에 이제 1월 1일 날 재대체 요거 한다고 그랬죠? 재대체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럼 재대체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재대체를 안 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아까 여기서 미리 얘가 30만 원이 여기 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 여기. 이렇게 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재대체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고 여기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안 했습니다. 요거를 1월 1일 날 왜 뒤집는 분개를 해야 좋으냐라고 하는 이유는 안 해도 상관없다니까. 재대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재대체를 안 하면 항상 머릿속에 뭔가 남겨놔야 돼. 왜? 7월 1일 날 집세를 90만 원을 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30만 원은 옛날 거지 하고 여기서 미지급 임차료를 30을 죽이고 당기분 임차료는 60이다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7월 1일 날. 1월 1일 날 뒤집어서 재대체를 해놓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임차료 잃어버리면 될 거고 만약에 재대체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집세를 줄 때 이 90만 원 중에서 안 준 게 지난번에 안 준 게 얼마지 이런 걸 따져야 된다라는 거. 그럼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우리가 재대체를 하는 거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해만 했으면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뭐라 해줘요? 그래. 근데 이렇게 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나야 어떤 문제를 꼬아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머리가 복잡한 것 같아도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오늘 배우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엔 복잡하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런 소리구나 하고 이해가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실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틀리자고요. 이 회계는 이 반복이에요. 뭐의 반복? 틀리는 반복. 그러니까 실수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쉬워지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제 한번 또 문제를 들어가 보죠. 5페이지로 갑니다. 5페이지의 문제 1번. 다음에 연속된 거래를 분개하고 계정에 기입하시오. 자, 1번. 7월 31일 대여금에 대한 7개월분 이자 7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이제 먼저 7월 31일 날 현금이 7만 원. 그 다음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 7만 원. 이렇게 회계처리 되겠죠? 자, 요건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X1년도라고 한다면 지금 7달, 7월 말일까지를 먼저 받은 겁니다. 이거 7달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요만큼은 아직 못 받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참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식 갖고 오지 말이야. 안 갖고 온 거야. 자, 12월 말일날 결산 시에 5달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 내버려 두면 자, 이자 수익이 7월 말일날 현금 7만 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12월 말일날 얼마를 더 받아야 돼요? 5만 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안 갖고 왔단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X1년도에는 7만 원만 기록이 되고 수익으로 X2년도에는 12만 원에다가 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기록이 되죠. 발생은 얼마 한 건데 12 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12월 말일 날 못 받았지만 받은 걸로 하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12월 말일 날 이자 수익을 얼마를 더 늘려요? 5만 원을 더 늘려야 되겠지. 5만 원 5달. 그런데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으니까 여기서 미수이자 5만 원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미수이자로 하셔도 되고 미수 수익으로 하셔도 상관없다.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찍기야, 찍기. 미수이자로 나오면 이자에다 찍으시고 미수이자 안만 눈 크게 뜨고 봐도 없어. 그럼 미수 수익에다 체크하시면 되는 거다. 자, 이래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자 수익 계정 대변에 미수이자가 5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미수이자가 만들어지겠죠. 자, 미수이자 차변에 12월 말일 날 이자 수익이 5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네 시험에는 뭐만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요게 답이야. 요게 답이고. 자, 이래 버리면 장부 마감해야 되겠다. 자,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그러면 손익으로 얼마? 12. 그럼 요거 박치기 하면 12월 31일 날 분기가 2개가 나오죠? 차변에 이자 수익이 12, 손익이 12. 그래서 자, 손익 계정에는 당기 발생분 12만 원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다. 실제로 받은 거는 7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단기 발생분이 손익 계정에 기록이 되고 손익 계정을 기초로 해서 손익계산서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12 마무리하시고 얘는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5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서비스 1월 1일 날 뭐 합니까? 최대체 뒤집으면 되지 그냥. 그러면 차변에 이자 수익이 5만 원, 미수이자가 5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미수이자는 1월 1일 날 이자 수익이 5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 차변에는 미수이자가 5만 원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에 차감으로써 스탠바이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X2년도에는 얼마를 받아야 돼요? X2년 거 12만 원 하고 X1년에 못 받은 거 5만 원 해가지고 10월 말일 날 다 받았다. 17만 원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12월 말일 날 받자고. 12월 말일 날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 17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요? 이자 수익이 17만 원이 되지만 당기분은 얼마만이야? 12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다 그대로 씁니다. 12월 말일 날 현금으로 17만 원 받았으니까 여기다 써도 여기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게 차감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12월 말일 날은 손익으로 얼마만 간다? 12만 원만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결론 여기 이렇게 해서 X1년도에도 12, X2년도에도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결이 되죠?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요놈과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시험엔 거의 안 나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제대체하라 그러면은 12월 말일 거를 이렇게 반대로만 써 주시면 된다. 그럼 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비용과 수익의 이용과 예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이제 더 해드릴 거야. 자, 어디로 가냐면은 5페이지 보면 이제 지금 배운 거를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을 해가지고 소모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소모품에 대한 것을.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뭐 인쇄, 복사용지라든지 프린트 잉크라든지, 자, 우리 학원이다 그러면 지우개라든지 백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모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 소모품을 회계 처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소모품이라는 건 왜 사옵니까? 쓰려고. 그러면 어차피 소모품을 구입했다면 소모품은 사온 만큼 손해잖아요. 비용이잖아요. 사온 만큼 손해야. 그만큼 쓸 거니까. 그래서 얘를 소모품을 구입을 할 때 아예 사온 만큼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처리법이라는 게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소모품을 1월 1일 날 소모품을 구입했어요. 우리 회사가 100만 원을 구입했다. 그러면 우리는 100만 원 다 쓸 거다 생각하고 소모품비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소모품은 아직 안 썼으면, 사왔는데 아직 사용 안 했으면 걔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요. 그렇죠. 그럼 뭐야?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왜 미리 쓴 걸로 하느냐? 안 썼으니까 자산으로 해야지. 맞네. 그래서 두 번째, 자산처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산처리법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소모품을 구입하면 소모품,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현금이 100만 원 나간 건 동일해. 근데 A라는 친구는 어차피 써버릴 거 비용, 소모품 B 이렇게 처리를 했고, 얘는 무슨 소리야? 아직 사용 안 했잖아. 사용 안 했으니까 자산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맞냐? 이 비용처리법이 맞아요. 어차피 써버릴 거니까 비용으로 해야지. 그래서 비용처리법이 맞아요. 아시겠지? 자, 어떤 방법이 맞다고요? 자산처리법. 자산이지. 아직 안 썼으니까 자산이지. 소모품으로 해야지. 지금 어떤 분 그래요? 장난하세요? 뭐 조금 아까는 뭐 비용으로 한다며, 또 지금은 뭐 자산으로 한다며,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머리 더 좋으신 분들은 아무렇게나 하라는 거구나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다음에 뭐야? 나중에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 처리만 잘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해볼까요? 비용처리법으로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처리법으로 하게 되면, 자, 1월 1일 날 여기다가 비용처리를 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소모품 B. 그러면 1월 1일 날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현금 100만 원. 현금 계정은 생략하고. 자, 이건 이제 좀 이따 하자고. 자산처리법은 좀 이따 하자고. 그런데 12월 31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1년에 100만 원 정도 사용할 거다 해서 소모품을 100만 원 사왔는데, 그리고 다 쓸 줄 알고 비용으로 처리해 놨는데 12월 말일 날 창고를 열고 보니까 소모품이 30만 원 남아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얼마만 쓴 거예요? 70만 원만 썼잖아. 그러면 소모품을 100만 원 구입해 갖고 70만 원만 사용을 했고 30만 원 사용 안 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한 거야? 100만 원 다 쓴 걸로 해놨잖아. 잘못됐잖아. 그래서 우리는 12월 말일 날, 자, 바꿔치기 합니다. 여기가 비용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소모품 이래버리면 되는 거죠. 그냥 반대야, 항상. 그러면 소모품이 얼마 남아있어요? 30만 원 남아있다며.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모품 30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서 30만 원은 비용인 줄 알았더니 남아있으니까 비용이 아니네 하고
소모품비를 30 이렇게 죽여버려라 이 소리죠. 그럼 끝난 거야.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소모품비 계정 대변에는 12월 31일 소모품이 얼마? 30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면서 여기 뭐가 만들어질까? 소모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2월 말일 날 소모품비가 30 이렇게 됩니다. 자, 끝났어요. 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비용으로 했다면, 비용 다 쓸 줄 알고 비용으로 했다면 12월 말일 날은 안 쓴 만큼을 자산으로 만들고 안 썼으니까 비용이 아니니까 비용을 죽이고 이렇게만 처리해 주면 된다. 자, 오늘은 결산,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그러면 손익으로 얼마? 70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70만 원만 사용을 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차변에 손익 70, 대변에 소모품비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의 소모품비 중에서 70만 원은 사용했으니까 손익으로 가고 30만 원은 사용 안 했으니까 자산으로 남게 되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얘는 자산이잖아.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차기 2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1월 1일 날은 전기 2월이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났죠. 그러면 이제 우리네 시험 볼 때는 뭘 물어보신다? 자, 1월 1일 소모품을 구입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12월 31일 날 소모품 미사용액이 30만 원일 때 회계 처리는 그럼 이것만 딱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1월 1일이 되면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걸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돼요? 이걸 해줘야 돼. 뒤집어줘야 돼. 자, 왜 뒤집어줘야 되느냐? 왜 이건 뒤집어줘야 되느냐? 우리 회사는 무슨 처리법이에요? 비용 처리법이라며. 근데 지금 뭐로 남아있어요, 지금? 자산으로 남아있잖아. 그럼 자산으로 하면 안 되죠. 비용 처리법이니까. 그래서 얘를, 자, 소모품을 이렇게 없애요. 소모품 30, 그 다음에 소모품비 30.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여기서는 소모품 대변에 소모품비 30 이렇게 해서 소모품 싹 없어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1월 1일 날 뭐가 돼요? 소모품에서 30 이렇게 와서 미리 스탠바이 하고 있다 이 소리죠. 자, 요게 바로 무슨 법? 비용 처리법.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느냐? 있다 그랬죠? 자산 처리법을 하게 되면 1월 1일 날 소모품을 100만 원 구입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모품 100, 현금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비용 처리가 아니라 자산 처리법이니까 자산 처리법에서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소모품 이렇게 되겠지. 자, 소모품 계정 차변에는 1월 1일 날 현금이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1월 1일 날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는 12월 31일 날 창고에 가니까 소모품이 얼마밖에 없어? 3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모품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소모품이 30만 원밖에 안 남았다면 소모품이 70만 원이 사용이 된 거지? 사용이 됐으니까 소모품을 얼마 없어요? 70만 원 이렇게 없애면서 없어진 만큼 뭐가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소모품비, 그러니까 빗자가 붙으면 비용이고 소모품으로 끝나면 자산이고. 그러니까 자, 끝났어요 이제. 자, 소모품이 1월 1일 날 100만 원이 있었는데 12월 말일 날 30만 원이 남아있다면 70만 원의 소모품이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소모품비.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소모품비 계정을 그립니다. 소모품비 계정을 그리면 12월 31일 소모품 70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12월 말일 날 소모품비로 70 이렇게 되겠죠? 자, 장부 마감합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차기 2월 30.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30. 자, 비용이잖아. 자, 얘는 비용이니까 손익으로 대체 70. 그럼 요거 박치기 하면 차변에 뭐가 돼요? 손익 70. 손익이 70. 대변에는 소모품비 7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소모품비를 손익으로 대체를 해준 거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 보너스. 자, 1월 1일 날 어떻게 합니까? 이래요. 1월 1일 날. 그러면 1월 1일 날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는 요거지. 요거 이렇게 X 하는 거죠? 그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중요하다. 자, 왜 안 하느니?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회사는 무슨 처리법이야? 자산 처리법이야. 그럼 뭐로 남아있어요, 지금?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만약에 얘를 없애버리면 비용 처리법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비용 처리법으로 했을 때는, 얘를 자산으로 남아있어서 얘를 비용으로 바꿔줘야 되는 재대체를 해야 되지만, 자산 처리법에서는 자산으로 남아있으니까 더 이상의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뭐 미친놈 아닌다면은 그런 것까지 출제하면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언제나 요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요거를 물어보는 거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자산이다. 자산으로 했으면 얼마 썼니? 반대로 생각해요. 자산으로 했어요. 그러면 얼마 썼니? 소모품비. 그 다음에 여기가 비용으로 갔어요. 비용으로 갔을 때는 자산 얼마 남았니? 이렇게 보면 되죠. 아주 쉽지? 자, 다시 비용 처리 회사에서는 12월 말일 날 어떻게 한다? 자산 얼마 남았니? 얼마 남았어요? 30만 원 남았죠? 30만 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비용이 돼야 되니까 소모품비 쓰시면서 얼마 썼니? 이거 쓰면 되지? 얼마 써요? 70 썼지? 그래서 소모품비 70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것이다. 자,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머리 식혔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문제 풀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보강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현금에 대한 보강하고 상품에 대한 보강, 그 두 가지를 더 다음 주에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기본서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할게요.